안녕하세요. 아르크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집중을 못하는 아이의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그러면 사례를 좀 읽어볼게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 갈 때 준비물을 잃어버리거나 안 챙기거나 아니면 알림장을 좀 챙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나 이알림을 통해서 아이 학교를 생활을 좀 확인을 하고 어머니께서 챙겨준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이학습터를 하다가 자리를 수십 번 뜨거나 이학습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해요. 게임만 하려고 해서 게임 시간을 정하고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잼 앱을 통해서 아이 게임 시간을 조절하고 있어요. 공부를 집중을 못해 아이 방에 인터넷을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집중을 못한다고 하고요. 최근 줌 수업을 하는데 자리를 뜨면 자리에 앉지 않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럴 때 아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해요. 이 사례를 좀 봤을 때 아이가 수업할 때 좀 집중을 좀 많이 못한다라는 거를 우선은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 우선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이가 인터넷 수업 이 학습터나 줌 수업할 때 집중을 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알림장이나 준비물을 좀 잘 챙기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음,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알림을 좀 통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공부 환경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아이 방에다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이가 수업을 좀 잘 듣고 잊지 못했다고 전화가 오거나 그랬을 때 아이가 자리를 좀 잘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한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칭찬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아이가 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좀 통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칭찬 스티커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아이가 자리를 수업을 할 때뭐 한 10번을 뜬다고 하면은 5번 뜨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게임은 예를 들어 20분 했으면 추가적으로 10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과 이제 어머님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좀 공부할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머님하고 아이가 각각 좀 쓰는 글을 좀 써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런 차이점하고 공동점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이가 공부하는 부분을 좀 집중하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우선 아이한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나 좀 다 힘든 거구나,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봐야겠다, 어떤 동기부여를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아이하고 어머님하고 직접 같이 좀 찾아보는데 아이가 좀 더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좀 제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10번을 자리를 뜨면 아까 제가 5번을 자리 뜨는 거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5번만 10번을 내가 자리를 안 일어서는데 한 5번만 밤을 줄여보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거든요. 이 횟수가. 그러니까 10번에서 5번은 반으로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10번에서 5번을 줄이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이 그거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 해서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게임을 하는데, 이제 게임을 아이가 그렇게 나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 나 20분 하루에 20분 하는데 20분 더 할래 하면은 게임 시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는 게임 20분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 5분 정말 적게 해서 아이하고 어떤 조율을 통해서 10분으로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건 20분이고 어머님이 원하는 건 5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중간 지점을 찾아서 10분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규칙하고 보상을 어떻게 줄 건지 아이하고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의점 쉽고 정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규칙으로 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하고 그다음 규칙을 정할 때 아이하고 상의해서 협상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상은 바로 즉각적으로 좀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머님 유도를 하는데 칭찬 스티커 할 때 처음에는 아이가 규칙을 지키는 거 하나 그리고 보상 있으면 보상 하나 바로 연결하게끔 바로 이제 아이가 규칙을 잘 지켰으면 그 다음에 보상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아이가 괜찮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이 어떤 규칙을 뭐 한 세네 번 하는데 보상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 수는 좀 줄이고 규칙 수는 좀 늘릴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 칭찬 스티커를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부모님이 오늘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할 거야. 미리 좀 대충 핵심적인 부분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어떤 부분을 공부할 거고 수학은 뭐 어떤 부분을 공부할 거야. 그렇게 아이한테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부분을 오늘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배운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나 아빠 앞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뭐뭐를 배웠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누가 이러이러한 걸 배웠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가 좀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활동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국어를 오늘 배웠다 그러면 국어에서 배운 거를 아이가 만화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동화를 좀 만들어서 어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 피자를 저는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영상할 때 피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가 동그랗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나누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이렇게 8조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피자가 만약에 하나에서 8조각 하면 분수 개념도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나중에 곱하기로 해서 뭐 피자가 한 판, 두 판, 세 판 해가지고 수 개념 했을 때 피자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피자를 아이하고 직접 만들면서 아니면 피자를 시켜서 집에서 먹을 때 그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아이하고 같은 어떤 활동 그런 거를 좀 응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배운 내용을 집에서 직접 실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관찰기나 그런 거 했을 때 뭐 곤충이나 뭐 어패류를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집에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통해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학에서 어떤 실험이나 어떤 해보나 그런 걸 했을 때 요즘에는 대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뭐 배웠던 내용을 주말에 어떤 체험을 좀 통해서 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아이가 배웠다고 하면 우리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하고 직접 나가서 뭐 주변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배운 내용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영어에 관련된 만화책이나 아니면 영화나 그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아이하고 같이 보면서 아이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학습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은 뭐 숨은 그림 찾기나 다른 그림 찾기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아이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공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인터넷을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방에다가 설치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혼자라고 하면은 인터넷 설치는 아이 방이 아니라 거실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다 그러면 아이 방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방에다 설치를 하는데, 아이가 수업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처음엔 좀 잘 안 되니까 어머님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살짝만 열어놔서 아이가 정말 수업을 좀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센터처럼 방문에다가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떤 그 창이나 그런 거를 좀 통해서 아이 환경을, 아이가 공부 집중하고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 방에다가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 핸드폰 좀 놀고 있는 게 있다면 공부할 때마다 어머님들이 아이 공부하는 환경을 좀 촬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해서 점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을 싹 다 없애거나 좀 어디다 숨기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시끄럽지 않은 환경을 좀 만들 수도 있고요. 아이가 너무 조용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면 좀 정말 좀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이나 그런 거를 좀 미세하게 좀 틀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좀 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 같은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은 놀이 치료나 미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놀이 치료 같은 경우에 놀이 과정을 좀 통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서 이것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가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아이가 집중을 못하면 집중을 왜 못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칭찬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재학습을 좀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학습하기 전에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오늘 공부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을 했으면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늘 어떤 부분을 배웠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운 부분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통해서 아이가 학습을 좀 재미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든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